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간호사 미아입니다. 너무 웃기네. 이거 벗고 해야겠다. 오랜만에 배드버그 환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요거 머리에 캡을 쓰고 요거 일하고 있고요. 한 번씩 배드버그 환자가 들어옵니다. 네. 어제 나이트였는데 제가 아파가지고 콜식을 썼고 유급이고 돈 받고 쉬는 콜식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몸이 좀 괜찮아져서 출근을 했습니다. 나이트 출근했더니 너무 빡센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뛰어다녔었어요.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다니는데 이제 다른 나이트 널스들이나 차지 널스가 제 환자 얘기를 듣더니 너한테 왜 이렇게 헤비한 환자들이 다 몰렸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 차지 널스가 내일도 나이트 돌아오냐고 환자 어사인 바꿔주겠다 내일은 이렇게 했는데 어제 나이트를 콜식을 썼고 오늘 나이트이기 때문에 나이트 요거 하나만 하면은 다시 이제 5 오프거든요. 첫날이자 막날이기 때문에 내일 어사인 바꿔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은 나이트 다시 안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거 쉬는 시간인데 30분 정도 있다가 어차피 다시 이제 일하러 나가야 돼가지고 네, 지금 눈을 잠시 붙이기도 좀 애매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취업 면접 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면접 꿀팁까지는 아니고 꿀팁은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면접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고 저의 경험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한국에서 먼저 이제 면허가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지원을 했었고요. 이제 이메일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이메일로 연락이 하나도 안 왔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들어와서 캐나다 주소와 캐나다 전화번호를 가지고 지원을 했더니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 보자고. 제가 면접은 8번 정도 봤고요. 총 2번의 오퍼를 받았고요. 둘 다 토론토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들이었는데 전 제가 가장 가고 싶던 병원으로 선택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제 잡포스팅을 보고 지원을 했었고요. 저한테 면접 보자고 연락이 온 거는 진짜 빨랐던 거는 이틀이었고 오래 걸렸던 거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전화가 많았어요. 이메일보다는. 저 이제 무슨 병원이고 너가 지원했던 이 잡 포스팅을 보고 전화를 했는데 아직도 관심 있니? 면접 볼 생각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었고요. 그래서 면접을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상세한 디테일한 일정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메일로 연락 온 거는 많이 없었고 있긴 있었어요. 제 처음부터 이메일로 연락 온 것도 있었지만 네, 많지는 않았고 전화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면접 날짜를 이메일로 이미 통보를 해주는 병원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개의 슬롯을 주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병원도 있었어요. 줌이랑 인펄슨 중에 그러니까 버추얼 면접이랑 인펄슨 면접은 약간 저한테는 반반이었거든요, 비율이. 제가 선택할 수는 없었고요. 저는 이제 다 통보로 받았습니다. 이제 버추얼 인터뷰를 할 거다. 이날 몇 시 몇 시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이날 뭐 며칠 몇 시에 인펄슨 면접 여기서 하는 거야. 괜찮니? 이런 식으로 연락을 이메일로 받았었고요. 저는 인펄슨이 좀 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줌으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줌은 조금 삭막하거나 뭐 조금 그런 분위기? 근데 인펄슨은 이제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서 그런가 네, 조금 더 분위기를 좋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긴장 풀라고 여러 농담도 좀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좀 말 그대로 대화를 하듯이 이제 면접을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줌은 조금 삭막한, 네, 좀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잘 분위기를 풀어주는 면접관도 있었지만 네, 아닌 면접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대2로 보통 면접을 봐요. 지원자는 나 혼자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매니저랑 이제 에듀케이터랑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을 시작하면은 면접관들이 이제 본인 소개를 먼저 합니다. 무슨 유닛의 매니저고, 무슨 유닛의 이제 에듀케이터 이러면서 자기 소개를 먼저 해주고요. 면접관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 파트 1이랑 파트 2로 면접을 보통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 1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한 면접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너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묻는 그런 거거든요. 환자 파퓰레이션을 물어보고 어떤 케어를 했었고 어떤 질병을 위주로 봤었고 어떤 부서에서 근무했었고 막 이렇게 되게 줄줄 길게 막 물어보는데 대부분 요약하자면은 한마디로 tell me about yourself 이거예요. 자기소개.
근데 그걸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너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니, 약점을 이제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니, 뭐 이거에 대한 예시는 무엇이니,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코어커랑 갈등 해결. 근데 갈등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다음에 해결했었던 예시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해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지원 동기. 이거는 어디 면접을 가든지 꼭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여기서 근무를 하고 싶은지, 왜 우리 병원에, 왜 우리 유닛에 지원을 했는지, 이런 거는 꼭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파트 1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파트 2로 넘어가게 되는데, 파트 2는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제 한마디로 엔클렉스에 나오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면접 퀘션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체스트 페인도 있었고, 뭐 복통, 낙상, 투약 오류, 그다음에 저혈당, 수혈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쭉 나왔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영어로 설명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문제도 있었어요. 이제 막 시나리오를 막 주는 거예요, 진짜로. 환자 이름도 얘기하고 몇 살이고 뭐 때문에 입원했고 무슨 수술을 했고 쭉 얘기해주고, 환자 현재 바이탈이랑 환자가 이러이러한 증상을 호소해. 이렇게 쭉 알려주면서 이게 너는 무슨 상황 같니? 라는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로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오더가 나올 것인지 예상을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검사와 이러이러한 약을 오더할 것 같아 라고 답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그럼 네가 말한 그 약물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라던가 뭐 주의사항, 부작용에 대해서 말을 해볼래?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파트 2에서 굉장히 좀 답변을 하기가 힘들었고, 파트 1이 정말 분위기 좋게 잘 마무리되다가도 파트 2에서 제가 예상치 못한 막 그런 답변을 해야 되더라고요. 항상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이제 답변을 내가 해야 될지도 참 어려웠어가지고, 전 이 파트 2에서 굉장히 많은 고전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면접 볼 때마다 문제를 하나씩 추가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적고 달달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면접을 이렇게 쭉 다 보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면접관들이 물어봅니다. 뭐 다른 질문 사항 할 게 있는지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항상 물었던 게 면접 결과 언제쯤 들을 수 있는지를 꼭 물어봤었어요. 괜히 막 맘졸이기 싫어가지고 언제쯤 내가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 꼭 물어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면접 본 유닛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 물어봤었던 것 같고요. 면접이 끝나면 땡큐 이메일을 꼭 보냈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면접을 좋게 봤으면은 이제 레퍼 체크를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레퍼는 이제 저 레퍼를 해줄 사람의 연락처를 이렇게 보내면 되고요. 이제 한국에서 경력이 있다면 한국 경력 증명서를 내시면은 인정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력을 다 인정받아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 오퍼 사인까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취업이 딱 되신 겁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한 저의 면접 썰이었고요. 이제 곧 나가서 바이탈도 해야 되고 랩도 해야 되고,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면접 팁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게 올해의 첫 영상이 되었네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인비테이션도 들어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비테이션 받으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캐나다 오골 비자와 면허까지 잘 준비해서 캐나다 와서 이제 취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간호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